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을 전후로 대통령실과 MBC 간의 갈등 커지고 있습니다. MBC가 악의적이다, 대통령이 언론 길들이기 한다 주장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이번 대통령의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하고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지난번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나 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외교가 이제 그 정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실용 외교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좀 신뢰될 말이지만은 친중, 친북 그쪽으로 경도되다 보니까 이 교조적인 그런 외교에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제 탈피해서 외교의 정상화가 비로소 실행되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네. 회담을 이끌어낸 것은 네. 대단히 잘한 것이죠. 네. 예.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순방 다녀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곤 했는데,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순방 다녀오면은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저는 이 외교적인 성과 그런 차원보다는 네.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이 교착 상태에 있죠. 네. 그런 교착 상태를 벗어날 만한 행동을 네. 이 여당이나 또 대통령실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예.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여론조사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방 사실 국제 질서가 이렇게 재편되는 매우 위중한 시기에 가서 예. 한일, 한미, 한중 정상회담까지 만났어요. 순방에서 예. 나름 노력한 부분도 보이곤 했는데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만 보여요, 이런 좀 지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예.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다른 연구인들 같이 단체로 앙코르와트 관광. 네. 그게 나서는 것보다야. 네. 또 한나라의 대통령 부인이라는 품격을 가지면서. 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김 여사의 그런 활동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의 활동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예. 예. 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은 지금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헌정사에서 어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하나의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온갖 저주와 정오의 말을 내뱉는 이 정치 현실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 말이 좀 너무 과했습니까? 아니요, 김건희 여사가 예. 김건희 여사 국모다, 이 발언도 좀 과했죠. 그렇죠. 그런 말 해서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대통령 순방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MBC 취재진 전용기 타지 마라, 이것 때문에 순방 예. 가기 전부터 약간 좀 잡음이 있었어요. 조금. 그렇죠. 이 부분 예. 좀 아쉽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서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네. MBC 입장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법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 논문을 다 썼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예. 여기서 MBC가 서 있는 입장은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이고,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우리가 대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MBC가 주장하는 언론사의 보도 취재의 자유보다는 국민 일반의 언론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현대적 그 언론 자유의 그 경향에서 볼 때 MBC가 그 가지고 있는 입장이 꼭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무시돼서 않는다. 이렇게 그 너무 강조하는 것은 조금 이 언론 법학의 조류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입니다. MBC가 지금 조류하고 어긋남. 평소에 변호사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 MBC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신 거 아닌가요? 아이고 어떻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출근길에 얘기하다가 특정 방송사 MBC한테 악의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10번이나 이렇게 반복했는데 대통령과 특정 언론의 갈등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나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MBC가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에 입각해서 언론사의 보도 취재의 자유를 너무 세우지 마시고 지난번에 MBC가 행한 바이든 날리면 보이나 또는 TV 뭐죠? 거기서 대역을 썼으면서도 그걸 숨긴 PD수첩이요? PD수첩 그런 데서 왜곡 보도를 한 건 사실이니까 MBC가 사과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안 MBC와 대통령실의 갈등 MBC가 사과하고 풀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BC가 입각한 정당성의 근거는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언론 법학의 조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대통령 전용기 타지 마. 이거는 이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그렇겠죠.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보도가 있더라도 MBC가 그런 또 하나의 대통령실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신뢰가 있다 그러면은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MBC가 사과해야 됩니까? 먼저 사과를 해야죠. MBC가요? 그렇죠. 잘못된 보도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변호사님은. 엉뚱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변호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게 맞죠. 내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그리고 여러 집회가 열립니다. 민심이 딱 반으로 이렇게 쫙 갈렸습니다. 자,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예.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퇴진이와 집회를 주도하는 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을 이 임기 초반에 퇴진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헛된 야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2017년에 탄핵 정국에서 많이 고무된 그런 사고인데 그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이 상이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만약에 지금 퇴진 운동이 그런 2017년의 정국을 연상하면서 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는 않겠죠. 나라를 생각해서 나온 사람들이겠죠. 우선 그분들은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17년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이제 그분이 가지는 강한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지금 헌정 중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고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말 듣고 사퇴했다면 20대 대통령으로 조국 전 장관이 당선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조국 교수는 정치에 뜻이 없는 분이셨는데요.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요? 조국 교수 그 정치에 그 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예. 아, 그래요? 누구든 간에 예. 만약에 자기가 전국적인 인물이 돼서 네. 다음 대통령으로 여론조사 지지에서 한 10% 정도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분의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조국 교수는 네. 아주 정치인으로서는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거죠. 조국 교수는요. 제가 볼 때 네. 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네. 두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시련과 역경을 이긴 순환의 서사가 예. 갖춰져 있냐 하는 점이고, 네. 두 번째로 보자면은 이 어느 정치인은 유난히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네네.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힘에서 네. 조국 교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거기다가 조국 교수가 이 화려한 외모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자산의 면에서는 조국 교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저는 그 당시에 조국 교수가 조금 자제를 하면서 퇴진을 하고 자숙을 하면서 했다 그러면 수사가 그렇게 확대가 안 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난 총선에 국회에 나갔으면 당선은 말할 것 없죠. 그렇게 해서 대선까지 바로 직행해서 지금 20대 대통령은 조국 교수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국 교수의 정치적인 입장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는 많은 상반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네. 조국 교수가 가지는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능력, 네. 이런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예. 교수를 좋은 정치의 제목으로 보시는군요, 변호사님은. 그렇죠. 예, 그만한 사람이 잘 없죠. 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해방 후에 지금까지 정치인 중에서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생각한다 그러면 조국 교수만한 분이 거의 없었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차기 대선은 조국과 이재명의 싸움입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우는 다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대는 저물고 있고, 네.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냐. 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이건 신평 변호사님 생각인데요. 예. 다음번에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평 변호사 말씀 나눴습니다.